공부 잘하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이런 중고생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걔네들이 초등, 중등 때 정말 그거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얘기들 할 텐데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하나요?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기사를 보면은 고1 아이들이 자퇴가 3배 늘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관련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 관련이 매우 높게 있는 것 같고 컨설턴트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초등, 고학년, 중등 학부모님들이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게 고1 돼서 발등에 불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학년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좀 가볍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선생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소결론 한번 내볼게요. 현 입시제도에서 성공하기 위한 1순위는 뭔가? 1순위는 바로 사실 고교학점제다 무엇이다 해서 되게 혼란스럽고 막연하고 하시겠지만 입학사정관과 저처럼 이제 전문가가 보기에는 항상 답은 있어 왔어요.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 주단쌤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고입 대입 스타 컨설턴트로 유명하신 송민영 컨설턴트님을 모시고 최상위권 대학 합격 로드맵에 대한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기부 추월차선 연구진 송민영입니다. 공부 잘하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이런 중고생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걔네들이 초등, 중등 때 정말 그거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얘기들 할 텐데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하나요?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내 진로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챙기고 가지 않은 것, 이것을 가장 많이 후회합니다. 아 정말요? 근데 학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진로는 나중에 챙겨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입시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세요? 네, 정확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입시는 네.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부모님들께서 아시는 거는 고교학점제라는 이름일 거고, 이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사실 예전보다 더 진로 자체 애초에 강화된 제도가 맞아요. 예전에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있었는데 이제는 또 새로운 게 추가됐죠.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2학년부터 선택을 해야 될 경우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게 선례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많이 헤매요. 네, 그래도 이전에는 생윤, 사문 이렇게 뭐 내 언니 오빠들이 뭘 선택했다 이걸로 들었던 것도 있고 그래서 확인이 가능한데 그래서 더더욱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무슨 진로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세울지 좀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나중에 선택 과목도 안 헤매고 당연하지만 이제 탐구 주제들 수행평가도 헤매지 않고 어떻게 보면 똑부러지게 딱 명쾌하게 나만의 생기부를 완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고교학점제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거잖아요. 그럼 기사를 보면은 고1 아이들이 자퇴가 3배 늘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관련이 있나요? 네, 제가 보기에 관련이 매우 높게 있는 것 같고 컨설턴트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 대한민국에서 이제 더 이상 정시를 현역 고등학교 3학년에서 N수생들을 이길 수 있는 쉬운 판은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 매년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 자료를 보면 매년 N수생이 늘어나고 정말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정시 모집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냥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고 정시로 그냥 가겠어 이렇게 하는 거는 일단 애초에 힘든 싸움이고 그리고 문도 안 열어놨어요. 2026학년도 올해부터도 보면 서울대도 연세대도 고교 내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정시에서. 네, 그래서 자퇴를 한다는 거는 잘 가면 고려대를 그냥 나는 연세대 서울대 안 가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와 다름이 없는 일이죠. 그러면 초등, 고학년, 중등 학부모님들이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이게 고1 돼서 발등에 불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저학년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가볍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랑 같이 이 문장을 한번 완성을 해보세요. 제가 꿈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빈칸을 하는 빈칸이 되기 위해 빈칸 학과를 지원한다. 중학생들은 무조건 준비를 해야 되는 문장이고 초등학생들은 아직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러면 왜? 나름의 그냥 이유를 꼭 그래도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리고 아이도 나는 그냥 의사가 되고 싶어 하기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피부과 의사 뭐 아니면 알츠하이머를 고치는 의사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장 같은 거를 연습을 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 같은 경우에는 의대가 나와서 말인데 과학 실험 역량 자체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대학교에서 의사든 이공계 인재를 뽑을 때 실험 역량을 정말 중시해요. 그런 실험을 하기 위해서 꼭 학원 같은 데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학원을 다녀서 좋은 거는 학원을 안 다니면 부모님이 여러 가지 탐구 실험 재료, 세트 이런 거를 또 일일이 다 검색하시고 하셔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학원이 좋은 대안이다 라고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부모님 자체도 과학적인 소질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실제로 많다 그러면 반드시 학원을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학원을 다니면 아이들이 약간 의무감도 생기고, 그리고 항상 학원은 탐구 결과 보고서 같은 거를 작성하는 그 훈련을 하기 때문에 실험이 끝나고 하나하나씩 적어가는 연습을 미리미리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 이제 중학생이 되었죠. 일단 가볍게 한번 해보려고 했던 꿈 문장은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는 빈칸을 하는 빈칸이 되기 위해 빈칸 학과에 지원한다 라고 문장을 드렸는데, 이 빈칸이 각각 무엇이 들어가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들어가야 될 거는 행위랑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똑같이 의사가 되고 싶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소아과 의사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니까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행위니까 발달장애인의 소아 우울증 이런 식으로 대상이 명확해졌어요. 그럼 나는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은데 발달장애인의 소아 우울증을 치료하는 행위가 들어가죠. 그러한 소아과 의사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쯤 됐으면 꼭 시작을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1, 2, 3학년별로 무엇을 할지, 이게 구체적일수록 좋죠. 과목별로 첫째 자식 노사를 이미 하셨던 이제 분이 계시다면 생기부라는 것에 대한 감이 있으시죠? 국어 과목, 수학 과목, 영어 각각 어떤 주제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 소아과 똑같은 꿈 문장이면 이 진로를 목표로 할 때 각각 맞춰서 국어 시간에는 이런 걸 했다고 하고 영어 시간에는 이런 걸 했다고 할까? 이런 식으로 그냥 상상의 나래여도 괜찮아요. 이게 반드시 실현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일단은 한번 아이가 생각은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많은 비용이 세이브가 돼요. 이게 이제 실제로도 해낸 사례는 뭐가 있냐면, 내가 당장 뭘 할지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 검색을 막 하겠죠. 그래서 내가 뭘 할지 모르니까 그냥 수학 원 채택 주제 추천 이런 게 아주 흔한 검색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검색을 해보시면 조회수도 엄청나고 대부분의 전국에 나처럼 관심 있는 아이들이 다 본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정보를 내 생기부에 진짜 쓰면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겠죠. 완전 똑같아지겠죠. 그런 사례가 실제로도 최상위권에서도 사실 요 근래에 많았어서 이거를 손탄 생기부라고 해서 약간 부정적인 입장도 실제로 있었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간 선생님께서 서영고 서성한 그 이상 아이들 합격생은 100명 정도 배출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서울대 간 아이들, 걔네들이 원래부터 서울대를 갈 만한 제목들이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물론 도교청청 그냥 1.0으로 도배해서 가는 아이들은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장학금을 받고 갔다거나 정말로 대학교에서도 인정한 성적을 냈던 아이들은 사실 내신 자체가 우월해서라기보다는 내신은 그렇게까지 완전 극초반까지는 아닐지라도 예를 들어 서울대에서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생기부를 만들었다. 이러한 아이들이 실제로 많았습니다. 대학이 원하는 생기부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서울대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는 생기부는 계속해서 강조하던 학생 본인만의 탐구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탐구력이라고 하면 좀 많이 추상적이죠. 그쵸. 네. 그래서 이 탐구력이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부연 설명으로 드리는 거는 배웠던 거를 가만히 냅두지 않는 집요함, 그리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하는 습관들, 이 두 개만 훈련처럼 하고 습관처럼 갖춰져도 언제든지 탐구 주제를 찾을 때 이게 잘 발현이 될 겁니다. 예시로 한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메디컬 실제 합격했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은 알츠하이머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이고, 알츠하이머는 또 학술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신경과학, 신경임상, 신경의학 이런 말도 한번 넣어보고, 1학년 때는 그냥 왜 치매가 발생하는지, 왜 누구는 발생하고 누구는 발생 안 할까, 이 정도로 그냥 이제 물어보는 정도로 끝났고 1학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좀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꼬리를 물고 이제 왜 발생하는지 알 것 같아 하면서 발생하는 이유는 특정 단백질 때문인데 그게 타우 단백질이야 이렇게 알아챈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학생이 궁금했던 거를 놓치지 않고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연결시키는구나 이렇게 벌써 느껴지죠. 사실 고등학생 입장에서 이거 관련해서 실험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단백질 정량 실험, 브래드포드라는 이제 정량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체득해서 실험 동아리에서 실험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낸 거예요. 그리고 최종 3학년 때는 그동안의 나의 탐구의 역사를 돌아보고 최종적으로 연구에 유종의 미를 거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더 심화하거나 내가 연구했던 것의 한계를 찾거나 최신 기술이나 이제 정보에 대한 시의성을 갖추거나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시의성을 갖추고 특정 신경에서의 그 알츠하이머가 발생하는 이유가 어떠한 그 단백질이 활성이 돼서라는 아주 최근에 그 논문까지 봤다. 이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탄탄하고 유기적으로 내가 한 번 물었던 거 놓치지 않고 계속 끌고 가 더 확장되고 더 강화가 되죠. 이런 느낌으로 생기부를 완성한다는 게 서울대에서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어렵구나라는 네. 생각을 1차적으로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탐구 주제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게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사례가 이제 많은 게 일반고생인데 거의 영재고 과학고에서 할 법한 주제를 막 찾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엄청 많으셨어요.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영재고 수준인가요? 아, 요거는 과학 중점 학교 정도? 태어나서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실험법을 활용을 한다거나 전혀 쉽게 찾을 수 없는 재료를 뭐 갖고 와서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애초에 좀 저희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일단 입학사정관도 일반고 생기부인 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내 수준에 맞지 않게 어디 그 경진대회나 전국 대회에서 그 합격한 것 같은 완전 이제 영재학교 친구들 수준을 바라는 아이들이 거기에 쓸 시간을 그냥 성적에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궁금하신 게 이공계나 메디컬 쪽은 뭐 실험이 중요하다. 알겠어요. 인문계 애들은 탐구력을 어떻게 또 표현을 해야 되나요? 아, 인문사회학 이쪽 자체가 실제로 실험처럼 내가 뭘 만들어서 결과물을 내는 것보다는 혼자 비판적으로 좀 탐구하고 궁금하면 저자 알아보고 저작 알아보고 뭐 영화도 한번 보고 이렇게 정말 순수 탐구하는 거. 그러니까 인문사회 계열 교수님들 생각을 해보면 교수님이 막 뭘 이렇게 만들거나 하고 계시지 않죠. 계속 책을 읽고 계신다거나 그런 활동 자체가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게 맞고 인문계열 특화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언제나 뭐 문사철인데 문학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과학을 공부하더라도 거기 사를 맨날 붙이는 거예요. 과학사 이렇게 고전도 항상 읽어보고 그다음에 과학혁명의 이해나 네, 이런 책이 나오겠죠. 항상 고전을 가까이 두고 철학자처럼 당연했던 거를 그 의심해보고 네, 이러한 자세가 그냥 묻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 요즘 대학 가는 게 정말 어렵구나 이런 네.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부모의 정보력이 아이의 진짜 공부력하고 연결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초중등 학부모님들이 입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아셔야지 최소한 아이가 고등학교 이후에 손해보지 않을까. 이거는 전문가 입장에서 정말 딱 보이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너무 제로 베이스면 좀 힘들겠죠.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는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학생부 전형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또 뭐 어느 대학은 이걸 얼만큼 더 뽑고 뭐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지식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합격한 실제 사례죠. 대학교를 잘 가는 거는 언제나 성공학에 가깝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나 이거를 항상 발판 삼아서 거꾸로 역설계하는 게 항상 맞는 진리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신이랑 생기부 그리고 학교마다 다르지만 면접 이렇게 보는데 생기부부터 1차니까 생기부를 어떻게 잘 쓰는 게 서울대 합격할 만한 생기부였나 이거 자체가 너무 좋은 자원이 되죠. 어머님의 정보력이 정말 중요해진 게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사실 바쁘고 학원 다니고 그때그때 해야 할 걸 하느라 바쁘지 이렇게 넓은 안목을 갖추어서 앞선 선배들이 이런 걸 했다더라 이런 거는 학생이 스스로 하기에는 정말 과한 면이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찍이 아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이 선배들은 이렇게 해서 합격했대 이렇게 살짝 알려주는 정도로라도 합격한 사례들을 좀 보시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뭐하러 그런 것까지 지금 알 필요 있어?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컨설팅 받으면 되잖아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들이 컨설팅 받으면 되잖아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도 생기부 관련해서 학종 컨설팅이겠죠. 그것조차도 사실 아이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어 있으면 그냥 엄마가 처음 보는 종류의 과외를 붙이는 그러니까 전혀 아이들이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전혀 내 걸로 만들지 못하고 그냥 엄마가 하라는 것만 하는 수동적으로 끌려가게 돼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는 보통 내신이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잘 보면 잘 보는 대로 뭐 이렇게 내신이 잘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낮으면 낮은 대로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엄마가 아무리 뭘 갖고 오더라도 다 이제 잔소리로 들리겠죠. 아이가 동기 자체가 결여된 상태에서 이제 생기부 관리를 받게 되면 선생님도 하기 편한 걸로 아이들의 생기부를 만들겠죠. 아이만의 이제 특색도 없고,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덜컥 붙어서 수시 면접까지 이제 보게 된다. 그러면 내 생기부가 아닌데 다른 선생님이 해주신 건데 이게 다 탈로가 나는 거예요. 대학 입장에서도 만들어진 생기부다라는 거는 바로 눈치채나요? 바로 눈치챌 수 있는 부분은 주제가 많이 겹칠 때, 사실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잘 안 따라와주고 하면 일단 빨리 마감은 해야 되니까 재활용해서 될 수가 있죠. 초등학 부모님들은 그런 얘기 또 많이 들으시거든요. 초등 때 사교육에 돈 많이 쓰지 말고 차라리 고3 때 돼서 컨설팅에 막 돈을 다 써,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 관점은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의사한테 맡기는 것처럼 병원비 마련하는 것처럼 그냥 저금만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정말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소결론 한번 내볼게요. 현 입시제도에서 성공하기 위한 1순위는 뭔가요? 1순위는 바로 탐구력이 돋보이는 생기부입니다. 그걸 위해서 초중등 때부터 꾸준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게 고3 때 선생님한테 컨설팅을 와서 서울대를 가게 된 케이스를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사실은 서울대를 갈 수 있을 애가 아니었다. 근데 서울대를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거든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항상 이제 내신이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사실 서울대를 넣기는 매우 애매한 내신 평점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 다행인 거는 저희가 보기에 정말 탄탄한 생기부가 1학년 때부터 잘 구성이 되었었다라는 점입니다. 들어보니까 안 그래도 이 어머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탐구 실험도 많이 하고 과학 영재원에도 이제 등록이 되어서 탐구하는 그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아이들은 내신이 좀 부족해도 네. 서울대를 갈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랑 여러 가지 입시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선생님이 집필에 참여하신 생기부 추월차선이라는 게 있던데 그게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생활기록부 추월차선은요, 특징이 스카이 메디컬에 합격한 선배들의 생기부 전체 원본이 다 들어가 있다 라는 점이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생기부만 본다고 이 생기부가 그래서 왜 합격을 한 건지 이해하시기가 여전히 어려우실 수도 그쵸.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전직 입학사정관이셨던 분까지 이제 자문에 참여를 하시도록 기획을 해서 이 선생님께서 모든 생기부마다 이 생기부가 왜 결국 합격할 수 있었는지 입학사정관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코멘트를 남겨주신 부분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용히 다들 숨어서 보던 족보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좋은 학원이나 추천할 수 있더라도 생기부 잘 쓰는 방법, 이거는 정말 우리 아이의 장락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족에서만 공유를 하지 절대 같은 계열 친구들은 안 하더라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합격할 수 있었던 생기부들의 공통된 특징을 따로 모아서 만들었던 저희만의 합격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와다 구조라고 하는 건데요. 동기도 잘 들어가야 되고 주제명이 무엇인지 들어가야 되고 주제에 관련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읽기만 해도 눈앞에 아이가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후속 탐구로 뭘 하고 싶은가 이렇게 구조를 맞춰야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저희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는 워크북까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아이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부터 대학을 잘 가고 싶어 해서 안달이었던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나는 좀 잘 못할 것 같아, 내신 무조건 낮을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하고 동기부여가 잘 안 된 아이들한테도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격한 생기부들을 보고 또 내신 평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서울대 합격했다고 1.00인 건 아니에요. 내신이 이 정도만 되더라도 이렇게 생기부를 잘 만들면 서울대도 가는구나, 이런 합격 사례를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특히 저는 권장을 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사춘기기도 해서 엄마가 잔소리로 여기 어디 가려면 이거 해야 돼 하는 것보다 실제로 내가 우상처럼 생각하고 닮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나이에 무엇을 했다, 이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귀감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꼭
주고 싶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사실 고교학점제다 무엇이다 해서 되게 혼란스럽고 막연하고 하시겠지만 입학사정관과 저처럼 이제 전문가가 보기에는 항상 답은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 답을 합격한 사례들을 통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잘 찾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어려운 싸움은 아니라는 격려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아이들한테 추천한다라고는 했지만 사실 골든타임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2, 3학년 정말 마지막까지 3학년까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좋은 말씀 들어봤는데요. 생기부 추월차선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교집합만의 구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더보기와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